안녕하세요. 무사의 북투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함께할 도서는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입니다. 작가 김신혜님은 만화 보노보노를 통해 느꼈던 삶에 대한 다른 시각을 솔직하고도 담백하게 작가의 삶과 어우러져 표현합니다. 저는 작가의 글 중 몇 가지의 에세이를 테마로 묶어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친구라는 테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친구가 되는 방법. 늘 비판적이고 까칠한 데다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아서 친구 사귀는 일이 영 쉽지 않은 너부리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법도 모른다. 혼자서 숲길을 어슬렁거리면서 동물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면서 무리에 쓱 끼어든다. 그런데 그런 일도 없는 날에는 무료함을 참지 못하고 보노보노와 포로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는다. 너네 그거 알아? 쑥스러워서 같이 놀자는 말은 못하고 매번 잊지도 않은 엉터리 정보로 질문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너부리. 단 친구들이 질문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정답을 맞히려 이것저것 대답하면 불같이 화를 낸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친구들은 그저 모른다고 대답만 하면 된다. 다행히 보노보노와 포로리는 이런 너부리를 잘 알고 있어서 늘 원하는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너부리는 괴팍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외롭지 않은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만약 내 옆에 너부리 같은 인간이 있다면 나는 결코 고분고분하게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흥분하고 신경질 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끝까지 답을 맞히려 애쓸 것 같다. 유치하고 심술궂은 걸로는 너부리를 이길 자신이 있다고나 할까? 사람 사귀는데 기술이 어디 있겠냐고 해도 분명 있는 것 같다. 진심은 통하게 돼 있다는 상식도 때로는 배신당하기 일쑤고 아부인 걸 뻔히 알면서도 칭찬하는 말에는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과 친해지고 어딜 가나 사랑받는 사람을 볼 때마다 때로는 부럽고 배 아프기도 하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는 관계를 시작하는 일에 대해 고민할 뿐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관계에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유지인 것을. 기술로 시작한 관계는 일단 시작은 되더라도 기술이 녹슬거나 열정이 사라지거나 내 뜻과는 다른 상대의 모습을 발견하면 서서히 변한다. 반면 유지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시작은 밋밋하거나 덜컹거리더라도 길고 가늘게 이어진다. 한번 내 것이 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의 잔재미보다 마음 나누는 일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누군가가 품은 진심을 결국에는 알아차리는 사람들, 그들은 관계를 향해 전력 질주하기보다는 천천히 걸어가는 걸 즐긴다. 섬광 같은 매력보다 같이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을 선호한다. 마치 보노보노와 친구들처럼 매일 쓸데없는 것만 버리는 것 같은 보노보노와 친구들에게도 그들만의 관계 유지의 기술이 있다. 그건 상대라는 존재를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다. 보노보노는 너부리의 괴팍함을 그러려니 하고 포로리는 보노보노의 소심함을 그러려니 한다. 서로에 대해 호기심은 가질지언정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다. 애초에 상대라는 존재에 대해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쟨 왜 저래가 아니라 쟤는 원래 저런 애 라는 인정이 그들의 우정 안에는 존재하기에 오늘 싸우고도 다음 날이면 아무렇지 않게 어울린다. 그리고 누군가가 낯선 모습을 보일 때 자기도 그런 적이 있었음을 기억해낸다. 어느 날 보노보노는 친구가 되고 싶어서 도리도리를 찾아가지만 도리도리는 수줍어하면서 계속 징징거린다. 하지만 보노보노는 당황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화내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가만히 곁에 머문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도리도리를 좋아한다. 나는 도리도리를 이해한다. 나도 계속 울기만 한 적이 있어서 잘 안다. 내가 운 이유는 배고프고 싶지 않은데 배고파지는 거랑 춥고 싶지 않은데 추워지는 거랑 무섭고 싶지 않은데 무서워지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보면 관계에 있어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만큼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선하게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아닐까. 모든 관계는 그로 인해 시작되니까.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유지하면 된다는 것을 보노보노와 친구들은 알려주었다. 천천히 걷듯이 이어가는 관계는 좀처럼 깨지거나 망가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친구는 기다려주는 사람. 늘 심심해, 지루해 라고 말하면서도 숲을 떠나지 않던 너구리는 갑자기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어디로 가고 언제 돌아오겠다는 기약도 없이 정든 마을을 떠나 방랑하다가 몬짱이라는 너구리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세상이란 암울하고 삶이란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믿고 살던 너구리가 과연 어떤 사랑을 했을까?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너구리는 친구들에게 진짜 예쁜 아이를 만났다며 몬짱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친구들은 실제로 만나본 적 없는 몬짱이 어떤 아이인지 감이 오지 않아서 걔 안 예쁜 거 아니야? 라며 딴지를 건다. 하지만 너구리는 평소 성격과 다르게 흥분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한다. 몬짱은 평범한 아이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아이야.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으면 다들 잊어버릴 만한 아이야. 하지만 몬짱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쓸 거야. 내가 좋아한 아이는 그런 아이야. 아, 이렇게 진지한 너구리라니. 폭력을 쓰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고함을 치지도 않은 채 담담히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순정남이었다니. 이 대목을 읽는 내내 몬짱과 너구리의 순수했던 사랑을 강 건너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동네 아줌마의 심정이 되었다.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몬짱은 늘 투박하고 솔직하지 못하던 너구리의 마음을 묵묵히 이해해주는 아이였다. 그런 착한 몬짱이 마을을 떠나 자기와 여행을 할 수는 없었기에 너구리는 몬짱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열망하면서도 그녀를 떠난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몬짱을 그리워할 거라고 다짐한다. 몬짱이 사는 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날, 너구리는 몬짱을 좋아했다고 고백한다. 그 말에 몬짱 역시 고맙다며
자기도 너부리를 좋아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헤어진다. 묵묵히 이야기를 듣던 동물 친구들은 그때서야 몬짱이 너부리에게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진짜 사랑을 하게 된 너부리는 예전보다 더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심심해 지루해를 중얼거리며 친구들을 괴롭히고 장난을 치며 다닌다. 그 모습에 보노보노는 예전에 너부리가 돌아온 것 같아 안심한다. 너부리가 가슴 아픈 시련을 겪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랑은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기적이기만 한 둘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다 그런 법이라며 철없는 두 사람을 말없이 감싸준다. 진짜 친구. 만나고 돌아서면 찜찜한 사람이 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건 늘 비싼 밥을 사주는 선배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후배건 상관없이 헤어지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유난히 쓸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다. 알고 지낸 지도 오래됐고 평소 내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나를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지만 웬일인지 만나면 그다지 편치가 않았다. 처음에는 내가 괜히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아 미안했다. 그런데도 마음이 즐겁지 않은 건 사실이니 난감하기만 했다. 대체 왜 나는 그 친구가 불편할까?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친구와 만나던 자리였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요즘 있었던 속상한 이야기를 꺼내놓는 친구 앞에서 나름의 조언을 이어갔다. 그러는 도중에 친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럴 땐 충고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면 안 돼? 갑작스레 날아든 돌직구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불현듯 그 친구 얼굴이 떠올랐다.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불편해했던 거구나. 친구는 만날 때마다 나의 외모, 스타일, 행동, 말투를 지적하며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어 했다. 나의 최근 소식과 결정을 들을 때마다 바른 말을 늘어놓으며 그게 아니야, 이거야, 모범 답안을 알려주려 애썼다. 그러면서도 꼭 덧붙이는 한마디가 있었다.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애정이라고 느껴져서 고마웠지만 만날 때마다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았다. 내가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인가? 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날 정도로 형편없나?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새벽까지 자아 비판을 하느라 잠을 설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나 역시 친구를 그렇게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속상해하는 사람 앞에서 알량한 충고를 늘어놓으며 잠시나마 우쭐해하고 이런 게 진짜 우정이라며 모진 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결국 나 역시 친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왜 친구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굳게 믿어온 걸까? 하루는 보노보노 아빠의 오랜 친구인 스레이 아저씨가 찾아온다. 오랜 친구라고 말은 하지만 보노보노는 아빠와 아저씨가 친구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 둘은 같이 있을 때
별말도 안 하고 크게 재미있어 보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요즘 자주 만나지도 않는다. 보노보노가 생각하는 친구라는 증거, 첫 번째는 늘 만나는지 아닌지, 두 번째는 만나면 즐거운지 아닌지인데 그 두 가지 모두 아빠와 아저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보노보노는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빠와 아저씨는 진짜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저씨를 배웅하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기 때문이다. 점점 멀어지는 아저씨의 모습을 하염없이 쳐다보는 아빠의 얼굴 안에는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내는 아쉬움,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얼른 또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꾹꾹 담겨 있었다. 그 이야기를 보며 생각했다. 재미있게 놀지도 않아도 괜찮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는 길에 어느새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친구가 아닌가? 단, 진짜 친구라면 두 사람 모두 비슷하게 편안한 얼굴을 할 수 있어야겠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